안녕하세요. 걸어서 경제 속으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했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일까? 옆집은 어떻게 저렇게 자산을 불렸을까? 사실 그 비밀, 알고 보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거창한 재테크 공식도 엄청난 종잣돈도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 뭔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가장 후회할 때는 10년 뒤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겁부터 나신다고 하세요. 예전에 주변에서 주식하다가 크게 손해봤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망설이시는 게 당연하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젊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꽤 넉넉하게 붙었죠.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만 해도 몇 년 지나면 아파트 한 채 장만할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면 그게 곧 자산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행 이자는 물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돈의 가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2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2만 원으로 다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축만으로는 자산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물론 저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죠. 주식 투자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주식 전문가가 되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액으로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로또를 한 번도 사지 않으면 당첨될 가능성이 아예 없듯이 투자도 일단 시작해야 그 열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 그 자체예요. 작은 씨앗 하나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나무가 되듯 작은 투자도 시간이 쌓이면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주식시장을 처음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실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좋은 첫 경험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공모주 청약입니다. 공모주란 무엇이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던 기업이 처음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면서 시장에 등장하는 것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마치 동네에서 열심히 장사하던 가게가 전국구 브랜드로 도약하면서 처음으로 문을 활짝 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공모주의 장점 중 하나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없어도 됩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물론 경쟁률이 높으면 배정받는 주식 수가 적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오히려 나쁜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모주 투자의 진짜 가치는 수익 그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에 있거든요. 공모주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보다 보면 경제 뉴스도 보게 되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요즘은 챗GPT 같은 AI 도구가 잘 되어 있어서 기업 공시자료를 넣으면 알아서 분석하고 요약까지 해줍니다. 예전 같으면 일일이 신문 기사를 찾고 전자공시 사이트를 뒤져가며 혼자 공부해야 했지만 지금은 훨씬 쉬워졌어요. 이 기업이 왜 상장하려는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기업 분석의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 예를 들어 메타의 페이스북도 처음에는 비상장 기업이었어요.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지금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죠. 공모주 투자란 바로 그런 기업의 성장 출발선에 함께 서보는 경험입니다. 물론 공모주 투자가 항상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상장 후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 유동성이 좋을 때는 공모주가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주식시장이라는 세계와 조금씩 친해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가치입니다. 수익보다 경험이 먼저예요. 처음 포트폴리오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셨거나 아직 시드머니가 많지 않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포트폴리오, 즉 어디에 얼마를 나눠서 투자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는 게 훨씬 현명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에 5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이 돈을 여러 종목에 나눠서 반도체도 사고 방산도 사고 하려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오히려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코스피 200 ETF에 25만 원, S&P 500 ETF에 25만 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코스피 200이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 기업이 담긴 지수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한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이 담긴 지수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반반씩 꾸준히 모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투자 전략이 됩니다. 한국만 계속 좋을 수도 없고 미국만 계속 잘 나갈 수도 없어요. 서로 엇갈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면 위험을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날짜를 정해서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월급날이 20일이라면 20일에 자동으로 매수되도록 설정해 두는 겁니다.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갔을 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 그때 가서 조금씩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 반도체, 자동차 같은 섹터 ETF를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아도 되고 단순하게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젊을수록 위험자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오히려 현명합니다. 혹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날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열심히 모은 소중한 돈이 줄어드는 건 누구에게나 두렵고 속상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투자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 즉 노후까지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일시적인 손실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무려 37%나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식을 하고 있던 분들은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나스닥은 2배 이상 반등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도 꿋꿋이 계속 모아가셨던 분들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됐죠. 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 오히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어요.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반대로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드니 자산 형성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단기 하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드실수록 그리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포트폴리오를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게 맞아요. 45세, 50세, 60세로 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예금 같은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예금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예금 이자가 낮으면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 점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투자를 하다 보면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레버리지 상품이란 주가가 오르면 2배, 3배로 수익이 나지만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손실도 2배, 3배로 커지는 상품을 말해요. 마치 지렛대처럼 수익과 손실이 모두 크게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매일매일 지수 변동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하면 매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익 혹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확신이 있을 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활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가가 며칠 안에 10% 정도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섰다면 레버리지로 짧게 들어가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3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3일 안에 마무리 짓는 것. 그게 레버리지 투자에서 크게 다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3일이 지나도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내 판단이 틀렸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로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단기로 들어갔다가 손실이 나면 본전 생각에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손실이 40%, 50%까지 불어나고 그때는 이미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레버리지는 기본적으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아주 신중하게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일반 ETF부터 차근차근 익혀가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길이에요.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다 넣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이나 목돈이 생겼을 때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수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한 번에 다 넣었다가 갑자기 주가가 크게 빠지면 정말 속상하고 불안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한 번에 다 넣지 않아도 됩니다. 3번에 나눠서 넣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먼저 지금 당장 전체 금액의 30% 정도만 투자해보는 거예요. 타이밍을 너무 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일단 일부라도 시작하는 게 낫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주가가 내려왔다 싶은 시점에 또 30%를 추가로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0%는 정말 큰 조정이 왔을 때를 위해 아껴두는 거예요. 작년처럼 시장이 급락하는 시기가 가끔 찾아오는데 그때 나머지를 투입하시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반면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는 적립식 투자는 타이밍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수가 6천이든 7천이든 상관없이 날짜만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넣는 거예요. 시장이 내려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급락장이 왔을 때 사야지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전략은 생각보다 실천이 정말 어렵습니다. 막상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고 결국 그때도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두고 자동으로 매수되게끔 설정해두는 방법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하고 결과적으로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큰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억지로 팔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 자녀 교육비, 집 마련 등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힘들게 모아온 주식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특히 주가가 좋지 않은 시점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정말 속상하고 아깝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MMF, 즉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MMF는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나오는 이자를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고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수익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면 그중 일부를 MMF로 옮겨두시는 거예요. 은행 수시 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 이자가 훨씬 낮고 원금 손실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3개월, 6개월 뒤에 목돈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아신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MMF로 이동시켜 두시면 마음도 편하고 실용적이에요. 반면 채권 ETF는 단기 자금 용도로는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채권은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가격이 내려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3개월 후에 꼭 써야 할 돈인데 그 사이에 금리가 튀어버리면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면 그 금액만큼은 미리 MMF에 담아두고 나머지는 계속 투자를 이어가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 주식을 억지로 팔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돈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지금이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 자산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 공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고 정부도 이제는 주식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가진 산업 경쟁력을 생각해보면 그 가능성이 정말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전 세계가 탐내는 반도체 기술, 글로벌 수주를 싹쓸이하는 조선산업, 미래 먹거리인 로봇과 방산까지 이 모든 것이 코스피 200이라는 하나의 ETF 안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에 함께 올라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 성과가 좋지 않다고 너무 초조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S&P 500은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시장이에요. 장기 수익률보다는 내가 왜 이 투자를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방향이 맞다고 판단되신다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는 지금 당장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10년, 20년 뒤에 나를 위한 준비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일자리 지형도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그 변화를 이끄는 기업들의 성장에 조금씩 함께 한다는 것, 그게 바로 투자의 본질이에요. 소액이어도 괜찮고 늦었다고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니까요.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